안녕하세요. 오늘이 487페이지입니다. 더심이 주거환경 정비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선 주 숙제 내준 거 하나 없나요? 그 488페이지 보게 되면 488페이지에 그 정비사업의 종류 6개 있는데 그 암기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암기가 돼 있어야 오늘 수업할 수 있습니다. 옆에 486페이지 보게 되면 그 486페이지 정비사업 흐름 순서가 쫙 나오는데요. 그 순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가 시험 문제입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이 순서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정비사업은 이런 흐름에 의해서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의 도시라고 합시다. 하나의 도시 그러면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그리고 군 그럽니다. 이 도시의 개념을 모르면 무슨 현상이 나온가 그러면 그 앞전 주에 한 학생이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방송 타서 안 되니까 한 학생이 거기에 이름만 안 되면 모르겠죠. 대전광역시는 뭐가 있습니까? 기초단체단체 구가 있습니다. 구에 가가지고 뭘 보자고 했습니까? 하면 대전광역시 도시 기본계획을 좀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광역시 도시 기본계획을 좀 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제가 볼 때 되게 좀 친절한 공무원 만났어요. 친절한 공무원이 만나가지고 기본계획 보자 그러니까 기본계획 보여주는데 이거 좀 가져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우리 구에는 이 기본계획이 도시 기본계획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가져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도 업무 볼 때 이거를 보고 해야 되는데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기본계획만 보고 계략적으로 보고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이거 어떻게 다운받은가 다운받아서 이렇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있으니까 궁금하면 이거를 보세요.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에 이 컴퓨터상으로 본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페이퍼 제작해서 봐야지.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냐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 관리계획을 좀 봅시다. 도시 관리계획. 대전광역시 관리계획을 봅시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순간 당황해하는 거예요. 대전광역시 도시 기본계획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라는 도시가 대한민국에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죠. 그럼 얘는 하나 있으면 하나. 대전광역시 도시 관리계획 몇 개 있습니까? 대전광역시 도시 관리계획 보자니 공무원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건가? 민원인이 묻는 걸 내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전광역시 도시 관리계획도 봅시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기본계획 보듯이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도시 관리계획은 몇 개 있습니까? 그 말은 대전광역시에 초등학교 몇 개 있을까요?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공원은, 주차장은, 도로는 전부 다 관리계획이면 이것은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될 수 있다는 그렇게 많은 건데 이 관리계획을 보자 그러니까 당황해서 무슨 관리계획을 보여줄까요? 공무원이 아니 그냥 관리계획 보자고 무슨 관리계획을 보냐고 순간 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는 뭐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하나의 도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를 만드는 계획인가 이 앞에 도로 만든 것도 도시관리계획이고 가로등 설치하는 저런 것도 도시관리계획이고 근데 저기 몇 개 있겠냐 무수히 많지. 그러니까 이걸 몇 개 있다고 이걸 몇 개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을 혼자 제작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만들려면 몇백 명 모여가지고 만들어야 혼자 만들면 거의 20몇만 원 들어갑니다 이거. 근데 몇백 명이 모이면 몇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한테 카톡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담당 그러니까 이제 대전시 그 다음에 자기는 충남이 그러니까 충남에 아는 공무원 중에 한 분이 국장님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주변에 공무원이 아는 분 있는 모양이요. 이분한테 충남 도시 기본계획 좀 구해달라고 충남 도시 기본계획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잘했죠? 제가 윤정이 설명했나 안 했나요? 뭘 보고 윤정이라고 했어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무슨 얘기요? 개념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러고 설명하니까 제가 너보고 야 너 윤정이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충청남도 도시 기본계획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은 충청남도가 하나의 도시가 되냐 안 되냐 지금 이런 얘기요. 하나의 도시일 때 도시 기본계획이 되지 도시가 아닌데 어떻게 도시 기본계획이 있냐고. 지금 여기는 부산광역시 무슨 구입니까? 진구 도시 기본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진구는 뭐가 아니니까? 도시가 아니니까. 뭐가 도시라고요? 부산광역시가 도시지.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도시 기본계획이 있어도 뭐는 없다고? 진구 도시 기본계획 없다고요. 왜요? 진구는 도시가 아니니까. 충청남도 도시 기본계획 구해달라고 하니 이 국장님 이분이 또 난감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들어본 바가 없는데 구해달라고 하니 분명히 여기서 구해달라고 말했을 때는 뭔가 있으니까 구해달라고 했을 텐데 내가 그 도시에서 국장 정도 한다고 위치가 꽤 높은 편인데 위치가 높은 건데 내가 모르는 말을 갖다 얘가 구해달라고 하니 깝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청남도 도시기본계획 그런 건 없으니까 괜히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고 빨리 그 취소시키라고 하지 말라고. 지금 설명하는 게 지금 하나의 도시에서 정비 사업을 하려면 먼저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시 개념을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돼요. 어디가 도시라고 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는 도시가 아니에요. 도는 도시가 아니고 뭐도 아니요. 구도 도시가 아닌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럼 여기 군이 있는데 뭐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그 도시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부산광역시가 하나의 도시니까. 그럼 하나의 도시에서 정비 사업을 할 때는 하나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 도시 기본계획이 있듯이 똑같이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의 도시 전체입니다. 전체. 정비 사업에 대한 먼저 방향을 잡습니다. 우리 도시 정비 사업은 이렇게 한다. 하나의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여기는 도시 기본계획이면 여기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그러니까 지문이 길어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지문이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기본계획을 하고 시험 문제도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도시 기본계획하고 도시 관리계획이 무슨 차이점이 있냐 그러면 자 봐요. 하나의 도시 여기다 이렇게 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먼저 뭐라고요? 장차 여기다 도로를 만들 것이다 라고 뭘 해요? 구상을 하죠. 구상. 기본계획에 이런 게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보면 어떻게 도로가 들어온다고 이미 다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도로를 갖다가 만들 것이다. 만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어쩐다고? 만들 것이다. 언제쯤 가게 되면 이게 2025년쯤 가게 되면 여기다 이렇게 부산광역시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하나 만들 것이다. 구상을 해요. 구상. 그러면 이 시점 가게 되면 이 시점에 이제 부산을 갖다 관리하는 부산시장은 과연 그때 시점에서는 이 도로가 필요했는데 이 시점에서 도로가 필요한가 검토를 해야 돼요. 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가지고 관리계획이 나와가지고 할 것이다가 아니고 여기서 할 것이다 아니고 한다라고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설치를 결정을 딱 한 거예요. 결정을 딱 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도로 설치는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관리계획에서 직접 뭘 한다고요?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도로가 탄생될 때는 기본계획이 먼저 도로 만들 것이다 방향 제시해주면 그 시점 가서 관리계획이 만든다라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야 도로가 하나 탄생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 사업을 한다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이 방향 제시인데 방향이 앞으로 여기에다 정비 사업 한다. 정비 사업 하려면 먼저 구역 지정합니다. 구역 지정. 이 구역을 보고 우리는 무슨 구역이냐? 이 구역이 정비 사업 하려면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데 정비 구역 지정하기 전에 앞으로 정비 사업 여기서는 할 것이다. 한다가 아니고 할 것이다. 예정이죠. 예정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명칭이 뭐가 들어오냐? 정비 예정구역입니다. 정비 예정구역. 여기다 정비사업 할 것이다. 예정구역을 지정하면서 그러니까 이 방향이 예정구역 지정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도로 설치할 것이다. 언제요? 2025년에. 이게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요? 언제 할 건데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봐봐요.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기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정비 계획을 만들고 정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정비 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 계획 만들고 구역 지정합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에서 뭐가 나옵니까? 정비 예정 구역이 나오고 예정 구역에다 정비 사업하려면 정비 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근데 정비 구역을 지정하려면 반드시 정비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정비 계획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정비 계획을 언제쯤에 수립한다 해가지고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자 2016년이다. 내년입니다. 2016년이 되면 비로소 뭘 하는 거예요? 정비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정비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를 정비 구역 지정하고 정비 계획 만들고 구역 지정하면 이제 공사 사업을 하는 자들이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시행자가 나서서 사업 계획을 만듭니다. 시행자가 나서서 사업 계획을 만드는데 여기서 정비 사업은 누가 하는가 그러면 정비 사업의 종류 6개 있죠. 1번이 주거환경 개선, 2번이 재개발, 3번이 재건축, 4번이 도시환경, 5번이 주거환경 관리, 6번이 가로주택 정비인데 1번이 주거환경 개선이고 5번이 주거환경 관리입니다. 그 2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조합이에요. 조합이. 그러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뭐를 만드냐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듭니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 그러면 이제 이 조합이 뭡니까? 조합이 시행입니다. 시행. 조합은 시행자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합이에요. 조합. 그럼 여기 혹시 여기 벽돌 쌓은 사람 있습니까? 공구리 쳐본 사람 있습니까? 철근 깔아본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지? 시행만 하지 뭘 못해요? 시공을 못해요. 시공. 그러니까 조합이 그 다음에 누구 들어야 되지? 시공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하고 그럼 여기 있는 조합이 뭐라고요? 시행. 얘는 뭐라고요? 시공. 둘이 같이 해가지고 이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우리는 사업 시행계획서입니다. 승낙받는 걸 보고 인가 그럽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승낙받고 승낙해서 말린다 고시.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 지금 시험에서는 순서를 물어보는데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밑에다 사업시행 써놓고 오냐 X냐. 자꾸 이런 거 물어봐요. 얼핏 보게 되면 사업시행하라고 승낙이 떨어졌으면 사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사업하는 저 지역에 토지 건물 가지고 있는 자가 공사 끝난 다음에 분양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이건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이 아니고 먼저 뭐가 나옵니까 하면 분양 신청. 분양 신청 받고 분양 신청을 토대로 이제 분양 계획을 만듭니다. 분양 계획. 이걸 토대로 분양 계획을 만드는데 우리는 분양 계획을 쓸 때는 뭐라고 쓰냐?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만들어서 인가 받습니다. 확정 짓고 이게 고시여줍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관리처분계획이 처음에 이해하기 쉽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분양계획이다. 그럼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토정법에서는 분양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자, 분양하고 자, 분양은 뭐냐? 그럼 봐봐요. 현대가 아파트를 건설해가지고 자, 아파트 분양합니다. 분양 공고 냅니다. 분양 공고. 분양 공고를 딱 내니까 갑이 내가 분양을 받겠습니다. 신청했어요. 분양 신청하니까 현재는 뭐 합니까? 이제 추첨해서 얘가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 얘가 당첨이 됐으면 분양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당첨이 되면 분양받을 권리가 있냐 없냐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세종시 내려가가지고 저도 부동산 한다고 세종시 내려갔더니 아는 그 직원 중에 대부분 여자들은 직책이 전국에 다 똑같아요. 실장이요. 남자들은 전부 다 직책이 이사입니다. 이사. 실장이 제가 간지 며칠 안 됐는데 저는 이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소장하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중개가 아니고 또 다른 뭐 중개와 관계는 다른 목적 때문에 가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봤는데 이분이 아침에 출근하더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쉬쉬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 있냐고 했더니 A씨 재수없다 그러면서 뭐가 재수없냐 60개를 넣었는데 한 개도 당첨이 안 됐대요. 60개를 넣었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세종시가 중간에 안 된다 하다 멈추다가 또 된다 멈추다 지금 확 분위기가 올라오니까 공문 내려고 갑자기 뭐 오피스텔, 도생 이런 게 뭐 날개도 팔리는데 이 사람이 몇 개 넣었냐 통장을 갖다 60개를 넣었다 60개를 갖다 60개 써 넣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개도 안 걸리는 거예요. A씨 그러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60개 넣는다. 그러면 경쟁률 몇 대 1인데니까 600대 1입니다. 600대 1. 최악 경쟁률이. 이쯤 가면 안 걸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죠. 남들은 600개 넣었을 때 몇 개 걸린다고? 하나 걸린다고. 60개 넣어가지고 무슨 바라냐고 남들 600개 들고 갔는데 이렇게 하나 걸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당첨된 사람들은 600들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피가 엄청 오르겠지. 그리고 며칠 있으니까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거기 분양받을 의사가 없습니까? 왜요? 600대 1인데 이 600대 1이 실수요자가 아니고 전부 다 떴다만 대한민국 떴다만 다 몰려가지고 전국에 있는 중개업 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서 실수요자는 없고 투기 세력만 오다 보니까 당첨은 된데 뭘 안 해요? 계약을 안 해요. 계약을. 그러니까 당첨되면 분양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첨된다고 분양권 없다고. 당첨됐으면 그 다음 뭐 해야죠? 계약을 해야지. 계약을. 계약서를 써야죠. 계약서를. 당첨만 된다고 있습니까? 그래서 600딜이 얘기가 미분양이 나온 거예요. 미분양이. 600딜까지 갔는데도 미분양. 그런 현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판단 잘해야 돼요. 당첨되면 우리가 당첨되면 여기서 뭐라 됩니까? 당첨권입니다. 당첨권. 이 당첨권을 팔 수 있을까요? 당첨권 팔 수 있습니까?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는 거 당첨권 파는데 자 저기 있는 갑이 당첨됐다.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중간에서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중개해야 돼. 중개. 팔았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 빨리 가져와서 어쩐다고 을한테 팔아야 된다고. 얼마에 팔기로 했습니까? 얼마에? 피 얼마 받고 500 받고 팔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500에 계약서 써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찌해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하루 자고 나니까 어라 이게 앞에 2자가 하나 붙었어요.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이제. 내가 500 줄게 그러고 안 판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걸 갖다 500에 가져와서 이 사람한테 줄까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계약서를 어떻게 써가지고 얘가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이것도 넘겨줄 의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계약서 써가지고 넘겨줄 거냐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할 때 1년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누가 있냐 그러면 이분이 와가지고 박소원 교수라고 이분이 와가지고 계약서를 갖다 보여줄 거예요. 이 계약서 가지고 쓰게 되면 꼼짝없이 이 사람 그대로 넘겨주게끔 돼 있다는 거. 이런 계약서만 전문적으로 만든 분이 한 분 있어요. 대한민국에. 모든 거는 계약으로 단대해가지고 당첨권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분양권이 없습니다. 계약서 쓰면 비로소 뭐가 있습니까? 비로소 이 사람은 분양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분양권 그럽니다. 분양권.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자 갑이 여기 뭐 합니까? 재개발입니다. 재개발하는데 갑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갑이 재개발하는데 자 101동 102로 산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갑이 뭐 한다고? 재개발한다고. 얘가 뭐를 만듭니까? 조합을 만듭니다. 조합을 만들면 자기가 뭐가 돼요? 조합이니까 자기가 시행자. 내가 이제 뭐 하고? 내 집을 철거하고. 내가 내 집을 철거하고 다시 나는 어디로 들어간다? 103동 103호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거는 101동 101호에 대한 권리가 103동 103호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양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씁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입주를 합니다. 입주. 그래서 이건 뭡니까?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이게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까? 나오니까 설명합니다. 나오니까. 공법에서는 안 나오지 뭐 어디 가게 되면 중개 실무 가게 되면 이게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그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일반 회사가 건설회사가 분양하여 당첨되면 그런 뭐라고요? 분양권이고 재개발 정비사업 이런 데는 뭐라고요? 입주권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양이라는 말은 안 어울리는데 분양 그러고 해줘야만 빨리 이해하기가 쉽더니 그러니까 법에서 분양 신청으로 쓰는데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났다 이 얘기입니다. 자 갑이 방금 얘기했듯이 갑이 지금 공사하기 전에 101동 101호에 있습니다. 101동 101호 24평대 아파트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이게 분양계획이니까 분양계획에서 갑은 뭐가 확정됐냐 그러면 이 권리를 103동 103호 받기로 했어요. 103동 103호
32평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 이게 확정되는 거, 이게 관리처분계 인가요.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났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뭘 하냐 그러면 갑은 드디어 입주 자격입니다. 입주 자격이 확정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주 자격이 확정됐다. 그러면 여기서 비로소 이제 정비 사업을 합니다. 여기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사업 시행. 근데 정비 사업을 알다시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건물을 싹 철거해야 돼요. 건물을 철거하려면 주민들을 먼저 옮겨야 돼요. 이주시키고 그리고 기존 건물 철거하고 이주하고 그리고 저거 철거하고 그런 상태로 공사가 끝나면은 준공 검사를 말 안 쓰고 준공인가라 씁니다. 준공인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 가지고 질문하는 학생도 봤어요. 잠실에서 지금 부동사고 있는데 차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갖다 중개하려고 그러니까 사기를 한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이거. 근데 왜 여기는 건축물대는 준공인가라고 써졌어요? 준공검사가 아니고? 이런 거 물어보니까 난감한 거예요. 준공인가하고 준공검사가 뭐가 다를까? 옛날에는 준공인가, 준공검사 저런 것은 건축법에서 건축과 관련된 용어 아닙니까? 공사가 끝나면 어쩐다고? 검사 받는다고. 옛날에는 영어를 갖다 뭐라고 썼냐 그러면 분명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준공검사를 했는데 건축법에서 영어를 바꿨습니다. 준공검사를 뭐로 바꿨으면 사용검사. 사용검사를 다시 바꿨어요. 뭐로 바꿨어요? 사용승인 바꿨어요. 사용승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는 건축법은 사용승인이에요. 사용승인. 근데 건축법 다음에 나오는 주택법은 사용검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정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은 준공인가라고 씁니다. 도시개발법이나 국토개발법은 뭐라고 씁니까? 준공검사라고 씁니다. 똑같은 말인데 말을 전부 다 달리 쓰고 있다고. 그러면 준공인가를 말 써가지고 자 지금 물건 보러 가고 있는데 근데 사장님 왜 이 건물은 준공인가 이러고 물어보면 글쎄요 나도 몰라 이러면 안 되고 뭐라고 말한다고. 이 아파트 뭐 했다고요? 재개발 재건축했다.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한 아파트를 뭐라 쓴다고요? 준공인가라고. 일반적으로 현대가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걔는 여기 있습니다. 그 뭡니까?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 아파트에서는 사용승인이라는 단어가 웬만해서는 안 나와요. 어디 가면 나오냐면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 300세대 미만 되는 주상복합은 사용승인 나오고 이건 대부분 연립이나 단독 같은 데는 사용승인. 건축법으로 아파트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상업지에서 간혹 가다 주상복합 나오지만 아파트는 전부 다 무슨 법이요? 주택법, 주택법.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법은 준공검사 이런 식으로 씁니다. 또 살짝 설명해 주면 돼요. 준공인가 이 말이 나왔으면 이 아파트 뭐 했다고요? 정비사업 했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공인가가 나오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전고시하는데 이전고시가 무슨 뜻이냐? 분양 계획대로 공사가 끝났으면 뭐를 해줘야 됩니까? 분양처분합니다. 분양처분. 분양처분을 쓸 때 뭐라 씁니까? 이전고시. 이게 이전고시 옛날에는 원래 법에서 분양처분 이러고 썼는데 이전고시 이러고 쓰니까 일반인들 이해를 못해 이해를. 이전고시가 뭐냐 그러면 잘 봐요. 갑의 권리가 어디 있다고요? 101동 101호인데 이 권리를 어디로 옮긴다고요? 103동 103으로 옮깁니다. 옮기는 게 뭡니까? 이전 아닙니까? 이전. 옮겼습니다. 알리게 했으면 뭡니까? 고시입니다. 이전 고시. 그러니까 영어도 아닌 게 영어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103동 103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겠죠. 취득 시기가 언제일까요? 취득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러면 그게 이전 고시 다음 날입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벌써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권리 취득 시기는 이전 고시 다음 날이다. 다음 날 권리가 취득됩니다. 이 흐름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합니다. 흐름이 이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방법이 없어. 이걸 좀 이해를 해야지. 이 흐름에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업에 없는 특수한 내용이 이 재건축에는 재건축은 뭐가 있냐 그러면 안전진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주택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그러면 봐요. 이게 정비 예정구역인데 이 예정구역이 뭐 하는 예정구역이냐 그러면 마침 이것은 재건축하는 예정구역이다. 재건축 예정구역. 재건축 예정구역이면 자 정비계획 수립식이 언제라고요? 2016년. 2016년이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뭐부터 합니까? 안전진단 먼저 합니다. 안전진단 해가지고 저기 있는 건축물이
노후 불량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정비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기본 계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13개 있는데 보통 그 중에서 4개나 5개 섞어놓고 순서가 바르게 돼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개를 어디서 할 겁니까? 구도시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신도시 할 겁니까? 근데 신도시는 그렇게 해운대 같은 데가 신도시인데, 그런데 신도시는 부산에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다수가 어디로 가겠지? 구도시 가겠지. 구도시 가게 되면 지금 부산은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어제 지금 대구 경기 살짝 안 좋아진다 그 말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국 경기가 지금 슬슬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부동산 경기만 좋아진다 그러면 구도시에서는 100% 정비 사업을 만납니다. 지금 부산에서 정비 예정 구역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한 20군데 있을까요? 숙제입니다, 숙제. 제가 대구에서 이 경매 수업을 하는데,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는 그랬답니다. 작년에는 경매 수업을 할 때 민법 교수님하고 이 나중에 배운 중개사법 이 두 분들이 주로 하거든요. 경매를 여기서 하든가 여기서 하든가. 그러니까 작년에 민법 교수 경매하고 둘이 같이 경매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합니까? 맨 권리 분석, 뭐 유치권이 어쩌고 저쩌고, 법정 지상권이 어쩌고 이런 거 해가지고 대부분 경매하게 되면 대부분 경매하면 이래 가거든요. 권리 분석. 그러니까 대부분 경매하게 되면 주로 싼 거 잡아가지고 그잖아요. 빌라 한 5천원 잡아가지고 수리 좀 해서 7천원에 팔게 되면 그래도 1,000원만 남을 거 아닙니까? 주로 일이 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작년에 배워보고 난 다음에 아니 어떻게 빌라 아파트는 해보겠는데 땅에 대해서는 땅 싼 거 잡았다. 잡으면 뭘 거예요? 잡으면 어쩌는데 나중에 팔리지가 않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아마 분명히 이미경이라고 만날 겁니다. 영천에 있는 학생이 이미경인데, 이 친구가 작년에 1차하고 그러니까 되게 직장 다니니까 작년에 1차하고 나름대로 머리가 있는 거예요. 5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동차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2차를 손 털고 1차만 하고 그 다음에 2차 하니까 쉽게 했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또 다니는 직장이 건설 회사예요. 자기 말로 노가대 뜨는데, 이 친구가 합격했습니다. 합격하면서 이제 자기 주변에 얘기했어요. 앞으로 땅을 사든가 팔든가 부동산에 대해 결정을 하면 나한테 먼저 말을 한번 해봐라. 내가 알려줄 테니까. 딱 했더니 시어머니가, 신입사원 따라와보세요. 보여줄 테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이거 지금 내가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네 말했으니까 네가 한번 이 땅의 가치를 알아봐라 해가지고 딱 줬는데, 그 땅이 평택입니다. 평택에 있는 땅인데 주니까는 얘가 평택을 어떻게 합니까? 영천도 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바로 저한테 넘기는 거예요. 교수님이 땅의 가치 좀 알아봐 주세요. 뭐 할 건데? 산다는데 얼마 정도 되는가? 그러면 제가 평택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 평택에 업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알아봐라. 저는 지금 1기부터 해가지고 현재 9기까지 지금 10기가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10기가. 여러분도 나중에 오게 되면 기술하면 10기입니다. 10기. 그러면 저는 지금 카페만 10년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다는 얘기요. 부산에도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 온 것 같지만 부산에도 해운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물어봤더니, 자, 이 땅이 얼마냐 했더니 이렇게 하는 얘기가 50에서 55만 원 정도 나가는데, 벌써 이 땅은 어찌 땅도 이런 땅을 골라야 모르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삼각형 국자 모양 돼가지고 이 땅이 큽니다. 3천 그게 1,900제곱 이쯤 나왔으니까 3,000평 좀 넘는 큰 땅이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고. 근데 3,000평 넣었는데 이만큼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폭이 넓으면 좋은데 폭이 한 5m 정도 길쭉 나오니까 이 땅을 어찌해야 된다고? 땅값 빼야 된다고? 감가 시켜야 된다. 이것은 이거 빼줘야죠. 그 다음에 지도상으로는 지도는 평면인데 현장 가게 되면 이게 밑으로 좀 꺼졌다는 얘기입니다. 흙을 좀 받아야 되는 거요. 흙 파고 어찌해야 전부 여기다가 석축 써야 되는 거요. 공사해야 되니까 이거는 40만 원 이상으로 사면 안 된다고. 사면은 토지 가치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평택에 있는 얼려니까 이것은 40만 원 이상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설명해가지고 야야 이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얘기해라. 잘 깎아가지고 40만 밑으로 사라기라. 그리고 땅 사는 건 네가 부추겨야지. 어차피 나중에 네 땅 되지 않겠냐? 너 상속 받을 것이고. 그 전에 얻을 거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그 땅을 갖다 240만 원에 사라고 권유했다는데요.
누가?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 뭡니까? 마당발이 문제 마당발이. 우리 사기 칠 때는 모르는 사람 절대 사기 안 쳐요. 자기한테 아는 사람인데 어설피 아는 사람 사기 안 칩니다. 좀 내용 웬만큼 말고 믿을만 하니까 사기 치는 것이지. 이분이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차 타고 전부 다 영천에서 어디 갔습니까? 서울 갔습니다. 서울 갔더니 강남 가니까 빌딩이 있더래요. 이 빌딩이 전부 다 부동산에서 대단하더래요. 딱 처음부터 가니까 신뢰감을 주더래. 신뢰감을. 240에 산다. 240에.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당해도 완전 제대로 당한 거예요. 샀습니까? 못 샀지. 미리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게 되면 어쩐다고요? 방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어할 수가.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그 파는 사람한테 나하고 좀 통화를 한번 해보자고. 무슨 일이 있는가 거기에. 이 땅이 거기에 역세권이 된답니다. 역세권이 된답니다. 역세권이 무슨 의미입니까? 역세권은 아니 지하철이 들어 보통 역세권은 지하철역에서 반경 몇몇 대 역세권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지하철이 들어가냐고. 평택이 당진 평택 개발하면 평택 개발한 게 이쪽에 있는데 여기는 바닷가 근처 평택이요. 이쪽 개발하고 평택 지금 삼성하고 LG 내려간 거 알죠? 그쪽 평택 여기 평택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 땅에 투자가 들어간 거예요. 어제 뭡니까 거기 기사 나온 거 보게 되면 제주도에 있다. 혹시 제주도 투자 한번 있나요? 거기 지금 제주도 제2공항 만들면서 그 원희룡 도지사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제주도에서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땅하고 외지에 와서 투자한 땅하고 보상할 때 확실히 차별화시키겠다. 한 푼도 투자할 수 있는 못 남기게끔 하겠다. 지금 밴드 가서 보면 제주도 땅 엄청 많이 남아. 20만 원, 30만 원 해가지고. 근데 혹시라도 제주도에 누가 땅 사라 그 얘기하게 되면 혹시라도 제주도 투자한다 그러면 제주도는 뭐가 안 되느냐 그러면 일단 알아야 돼요. 제주도는 개인이 지하수 개발이 안 돼. 개인이. 우리가 대부분 전원주택 지으면 수도는 지하를 갖다 파도 해결하는데 제주도는 지하수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상수도관이 있지 않는 데서는 개발 허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 여기 있는데 끌어가면 되지. 1km만 끌어가 보세요. 1억 넘어요. 이거 끌어온 비용 자체가. 그러니까 상수도에 묻히지 않는 데도 꿈도 꾸지 말았는데 일반인들이 사기꾼들이 기획부동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해줍니까? 현재 여기가 얼마 150 하는데요. 40이니까 싸니까 얼른 사세요. 사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땅은 자꾸 보면 땅 사는 것은 자기 마음이지만 파는 거는 절대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판단을 좀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도시에서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 100% 만납니다. 100% 만나겠으니까 이 흐름을 좀 알고 정비사업 해야 되고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 차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제가 2006년 때 저도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저는 잠실 살다가 지금은 인천 이사 가서 인천 살고 있는데 2006년 때 아침에 수업하러 나가는데 아는 동생이 걔도 강의하는 동생인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형 왜 우리 주변 선생님들은 부동산 투자를 안 해? 생각해 보니까 저랑 친한 선생님들은 부동산 투자를 아무도 안 하는 거야. 다른 쪽 선생님들 하는데 글쎄 우리는 왜 투자를 안 하지? 그러니까 딱 전화해가지고 형 이번에 우리도 투자하자. 그래서 제가 뭐 할 건데 했더니 2006년도에 인천 재개발이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때 빌라 찍게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인천에다 빌라 하나 사자. 그래 사자. 얼마 가는데? 아주 싸요. 얼마 안 돼요. 사자. 내가 바쁘니까 네가 가서 라 걔 하는 얘기가 아니지 그것은 형이 나서 해야지. 왜? 자기는 세법이고 형은 공법이니 그건 공법이 해야지. 그래? 내가 오늘 인천 수업이니까 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사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알려주는 거예요. 형 내가 이래 가지고 아는 업자 한 명 만났는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나 택시 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오전 수업 마치고 오전에 도정법 수업 마치고 내 점심 먹고 가는 거예요. 빌라 사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분이 설명하는데 있잖아요. 지도를 갖다가 이따하게 큰 지도를 딱 걸어놓고요. 사장님이 딱 사가지고 빔 싸가면 설명합니다. 레이저 쏘면 설명하는데 저는 거기 사무실 가서 야 요즘 중개사무소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책상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책상이 10개 있어요. 10개.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가 그러면 설명하면 여기에 전부 다 누가 투자자들이 빌라 찍으러 온 사람들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딱 앉아있고 여기에 둘이 있고 여기에 둘이 있고 여기에 둘이 있고 몇 명입니까? 7명 앉혀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여기에 딱 해가지고 정비구역이 이렇게 해가지고 구역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구역이 있고 여기에 인천 경인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지역 설명하면 지역 설명 쫙 해가지고 있잖아요. 현재 이게 고속도로인데 이 고속도로가 이제 고속도로 기능을 다 하니까 폐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인 고속도로가 직선이 아니라 서울서 이렇게 쭉 오다가 굽습니다.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그래서 고속도로는 이렇게 직선화 시킨다. 직선화. 쫙 직선화 시킨다. 직선화 딱 시키면 여기가 청라입니다. 청라 직접 빠진다. 그러면 이 고속도로는 폐지한다. 폐지하게 되면 도로 기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 고속도로가 이게 6차선이고 6차선이고 여기에다 도로 옆에다 방벽을 넣게 싸가지고 소음 문제 때문에 옆에다가 2차선을 떠붙이고 푸채도로 들어봤나요? 푸채도로. 하다 보면 종종 푸채도로 이 말 나오니까 푸채도로가 뭐냐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여기도 마을이 있고 마을이 있고 마을이 있는 거예요. 도로가 있으면 어찌해야 돼요? 도로에서 나가야지 이렇게 마을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주 도로에서 마을로 이렇게 나간다고 가다 보면 이렇게 마을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 도로가 처음에는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다녔는데 이 도로가 뭐가 돼요? 자동차 전용 도로가 돼요. 자동차 전용 도로가 되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또 카드를 딱 해가지고 도로가 진출이 안 됩니다. 막았으니까 이제. 그럼 이 사람 어디로 갑니까? 없죠. 그러니까 옆에다 뭘 만드나요?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해서 채비지가 뭐라고요? 채비지가 대신할 채입니다. 대신할 때 비용에 대신하는 땅 그거 보고 채비지가 부채들은 부가해서 얘를 갖다가 대신해서 만든 도로 옆에 이 도로를 만들어 준다고 이걸 보고 우리가 부채도로 여기서 그러니까 이 도로에서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 도로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요. 근데 이 도로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 기능 때문에 얘가 이게 좀 차단이 되니까 옆에다 만들어 좀 부채도로 그러는데 경인고속도로 옆에 이런 식으로 부채도도 비슷한 형태의 도로가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진출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옆에다 있는데 이거 타게 되면 이게 타게 되면 10차선 나옵니다. 그럼 꽤 넓어진 거 도로가. 근데 이 도로를 폐쇄하고 지하에다가 2차선을 만들고 그리고 지상에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이 옆으로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이 괜찮지 않습니까? 구상이. 근데 이건 확정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로 확정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쯤에다가 지금 작년에 인천 아시안게임 했죠.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이리 오고 인천시청이 이쪽으로 오고 그러니까 이게 인천 서군제 개발계획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설명 딱 해주니까 괜찮네. 내가 잘 왔네. 여기는 잘 왔네.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자 이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 6, 1, 2, 3, 4, 5, 6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딱 하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지금 재개발한다고 구역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손을 번쩍 뜨고 질문했어요. 남들 계속 듣고 있으니까 들어보니까 재밌네. 그러다 질문을 딱 해가지고 사장님 이 구역이 무슨 구역입니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구역입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제 질문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장님 여기 구역이 1구역, 6구역 됐다는데 저게 무슨 구역입니까? 이러고 물어보니까 저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구역 모릅니까? 구역 지정 됐다니까요. 구역 지정. 그러니까 구역 지정됐는데 무슨 구역이 지정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이것은 이 지도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발표하니까 지도 제작 업체에서 어쩐다고 그 내용을 그대로 놓고 지도에다 그려온 거라고 내가 그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구역이냐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질문한지 이해됩니까? 제가 뭘 물어봤어요? 잘 봐봐. 구역이 몇 개 있는가? 구역이 몇 개 있어요? 예정구역이 있고 무슨 구역이 있어요? 정비구역이. 저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에 오려면 시간이 재수 없으면 10년 걸린다고. 재수 없으면 20년 걸린다고. 저게 재수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예정구역인지 정비구역인지 그걸 알아야 투자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됐다. 무슨 구역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구역 지정되면 아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했다니까. 그래요? 그럼 넘어갑시다. 막 설명하는 거예요. 70%면 끝납니다. 70% 끝나는데 지금 68% 동의가 전부 다 68 동의 나와가지고 몇 명만 더 동의하면 끝입니다. 이 심리적으로 불안감 주는 거예요. 근데 아니 70% 동의 나오면 끝났다는데 뭐가 끝납니까? 또 궁금한 거예요. 또 손들어가요. 사장님 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70%면 끝난다는데 뭐가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70%면 조합 설립이 끝납니다. 조합 설립이.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전 수업하겠는데 우리 법은 80% 동인데 5분의 4 동인데 70%면 동이 끝난다고. 68%다. 그럼 빨리 사야 되겠네. 그러면 이게 70만 되면 모든 게 끝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근데 왜 여기는 70% 동입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보고 여기는 국책사업에 의해서 합니다. 국책사업에 의해서. 부동산 공법이 여러분은 저하고 몇 개 공부해요? 6개 공부하는데 부동산 공법이 수십 개 돼요. 수십 개.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아는 것보다도.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 국책사업 되니까. 근데 국책사업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국책사업에 의해서 하니까 여기는 70%입니다. 빨리 합니다. 그래서 그럽니까? 근데요. 그 국책사업이 무슨 법에 의해서 합니까? 나 집에서 한번 뒤져보게. 국책사업이 무슨 법에 의해서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김 실장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오니까 이 국책사업이 무슨 법이지? 그러니까 김 실장이 딱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 우리 공법 선생은 잘 아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국책사업은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에서 국책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더 질문하면 이분들은 재밌어 죽겠는 거예요. 지금 질문해 주니까 이분들은 재밌는데 여기서 제가 더 질문하면 이 사람 사업하는데 방해 줄 것 같아가지고 사장님 잘 들었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벌써 1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나가서 담배 하나 핍시다 해가지고 이분 데리고 좀 멀찌감치 떨어진 데 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사장님 이 지역분 맞죠? 그러니까 이 서구 원래 고향이 이쪽 맞죠? 맞대요. 주변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재개발 해봤죠? 해봤대요. 그분 누굽니까? 했더니 자기 친구래요. 그럼 재개발 그분 임원했죠. 임원 그러니까 조합 정했대요. 그러면 그분하고 친하니까 웬만큼 내용을 알겠네요. 아는 거예요. 재개발에서 어렴풋이 알아요. 이분이. 그런 상태에서 이 지역도 웬만큼 알아요. 보니까 남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이분 설명 듣고 저는 서구를 갖다 통째로 꿰으니까 이 지역은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게 이분 설명하는 게 너무 어설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사장님 자격증 없죠? 이거 찔끔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여기 지금 빌라 사러 왔지 사장님한테 반가니까 솔직히 사장님 자격증 없고 저 실장님이 자격증 있죠. 그러니까 맞대요. 그거 어떻게 아니에요? 제 판단이 맞으면 사장님은 이 지역 사람이 맞고 주변에 누군가 재개발 해본 사람 맞고 이거 맞는데 사장님은 학원 근처에 안 갔다고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근처에 간 것은 이 친구 갔는데 이 친구는 이 지역을 전혀 모른다고. 내가 봤을 때는 맞대요. 정확히 맞대요. 또 들어가서 설명 듣고 난 다음에 저는 가서 다음 주 와서 계약하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다음 주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궁금해 죽겠는 게 도대체 누가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그거 난 다음에 계약도 안 쓰고 가고 처음 와가지고 처음 가서 계약서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 번, 세 번 가서 쓰는 것이지. 두 번째 딱 가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날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나한테 누구 오기로 했는데 그 중에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고 도대체 왔다간 저 남자는 누군가 명단은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 한 명을 왔다 가고 안 왔고 왔다 가고 안 왔고 왔다 가고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신청 세무사님 해가지고 왜 오늘 안 왔습니까? 물어보니까는 갔는데요. 아니요 제가 못 봤는데요. 내가 안 가고 우리 형이 갔는데 형이 그 형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분 공법교수인데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등치가 이래서 어쩌고저쩌고 그분 맞는데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질문 해가지고 구역 지정이 무슨 구역인지 저런 내용도 모르면 나중에 여러분이 재개발 재건축할 때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사장님 무슨 구역이요? 그럼 뭐라 할 거예요? 방금 뭐라 했어요? 무슨 구역이냐고. 구역 지정됐다니까. 그러니까 구역은 지정됐는데 저게 무슨 구역이냐고 물어보면 뭐라 할 거냐고. 그래서 정비사업 할 때는 이 내용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업하는 시점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참 여기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장님 내가 사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만약 빌라를 샀다 아파트 샀다. 입주할 때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당연히 물어봐 이 사람들은. 글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 만들어놓고 기본적인 기간 정도는 우리가 좀 표시를 해놔야 돼요. 안 보여주더라도 대략 얼마 걸리고 사업계획서만 인가가 났다 그러면 분양 신청할 때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일단 공고해야 되거든요. 2달 주에 2달.
분양 신청 받는 게 보통 2달에서 3달죠. 이 기간이 다 있다고. 그걸 좀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 인터넷 들어가면 찾아가지고 대략적으로 얼마. 통상적으로 4년 걸립니다. 재수 없으면 20년 걸립니다. 이러면 투자 안 하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통상 일정 걸림 돼가지고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알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1월달 가게 되면 저 내용들이 그림으로 해가지고 노트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쁘게 의뢰해서 차트를 이쁘게 하나 만들어요. 정비사 할 때는 만들어가지고 저걸 넣고 설명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487페이지 가게 되면 이제 영어의 정의에서 1번 정비구역은 필요가 없고 2번 정비사업입니다. 자, 정비사업부터 하는데요. 정비사업이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비사업이 뭡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여기가 구도시입니다. 옛날 도시, 구도시. 구도시의 특정 지역이 이게 도시가 형성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도시가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노후 불량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노후 불량하고 옛날 도시다 보니까 도로폭이 옛날엔 차가 없었으니까 도로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공원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하면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 너무나도 열악해요. 이러다 보니까 도시가 도시로서 기능이 상실돼 갑니다. 상실된 도시 기능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사업을 합시다. 이 사업을 보고 우리는 정비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보고 정비사업. 그럼 어떻게 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킬까요? 그러면 그대로 생각하면 되죠. 어떻게 해서 기능 회복할래요? 건축물이 어쩌니까 노후 불량하니까 간단하죠. 노후 불량한 건물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되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뭘 하냐? 개량한다. 개량한다.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뭐 도로가 없고 학교가 부족합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어쩐다? 다시 정비해준다. 그래서 건축물 개량하고 기반 정비해서 도시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자. 이 사업을 정비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몇 가지가 있는가 암기해야 돼요. 거기는 첫 번째 나온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입니다. 세 번째가 주택 재건축 사업, 네 번째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이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세 가지가 뭡니까 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얘가 뭡니까? 얘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래서 법 만들 때 법 명칭 이러고 나왔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법 만들 당신이 이랬어요. 2003년 때 법 만들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이 상태에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자,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구분 기준은 뭐로 구분하냐 그러면 세 가지는 기반시설의 상태입니다. 기반시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반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입니다. 극히 열악. 재개발은 열악입니다. 재건축은 양호입니다. 도시환경은 이것은 기반시설과 관계없어요. 도시환경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위치 철거하고 다시 하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하는가? 사업을. 자, 시행자가 누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행위를 하든 항상 우리는 뭘 들어갑니까? 그걸로 인해서 벌어든 수익하고 나가는 비용, 지출 볼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따져가지고 뭐가 커야 됩니까? 이 구조가 나와야 우리가 학원 다닌 것도 그거 아닙니까? 1년 동안 학원 다녀가지고 1년 동안 시간 투자, 돈 투자하고 끝난 다음에 1년 뒤에 나온 거 뭡니까? 자격증 딸랑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더 크니까 지금 한 거 아닙니까? 크니까. 그러면 자, 정비사업에서 발생된 수익이라는 건 딸랑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대금. 그죠? 수익이 뭐가 아파트 파는 거 됐겠어요? 아파트 분양에서 얼마 나온다 이거? 분양에서 한 150만 나온다 합시다. 그러면 비용은 뭐가 들어갑니까? 비용은 첫 번째 기반시설 정비한 거, 두 번째 건축물 개량한 거. 건축물 개량할 때 우리가 100원 들어간다 합시다. 100원. 자, 기반시설 정비할 때 이 비용이 건축물 새로 아파트 짓는 것은 무슨 사업하든 간에 다 똑같아요. 그것은 똑같은데 여기서 차이가 팍팍 나는 거예요. 여기서 얘는 지금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니까 도로폭이 너무 좁고 공원도 없고 다 만들어야죠. 그러면 기반시설 정비할 때 얼마 들어간다고요? 100원 들어간다.
그럼 이 구조가 되면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이 안 됩니다. 사업이.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200원, 수익이 100원 난다. 사업이 안 돼요. 근데 도시는 기능이 너무 상실됐어요. 근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사는가 한번 봐봅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읽어보면 도시 저소득입니까? 고소득입니까? 저소득입니다. 저소득 주민이.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할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누가 하냐? 그럼 이 사업은 시장 군수가 나섭니다. 시장 군수가 직접. 어떻게 하냐? 시장 군수가 이겁니다. 이거 시장 군수가 내가 뭐 해줄 테니까 기반시설 정비는 우리 지자체가 나설 테니까 주민들은 스스로 뭐 하라고요? 자기 집 자기가 고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파트 안 짓는 거예요. 대부분. 기반시설 정비는 내가 할 테니까 건축물 계량은 주민들이 한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요. 이걸 보고 나중에 자가 계량 그런 말 나옵니다. 이렇게 한다. 근데 재개발은 구조가 이게 지금 이 100원은 다 똑같은데 비용이 100원을 안 들고 한 40원 정도만 더 들 겁니다.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그럼 구조를 보게 되면 사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개발에서 돈 번 사람들은 대부분 2002년부터 2001년, 2002년, 2003년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가 지금 97년, 98년, 99년 그 집에 가면 반지, 금반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금반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여기 매국노죠, 매국노. 이 정도 나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탈피합니까? 있는 반지, 금반지 다 팔아가지고 애들 돈 다 팔았잖아요. 그거 다 팔아가지고 아니 이거 IMF 탈피하는데 우리나라는 팔 게 없으니까 뭐 석유가 나고 뭐가 나고 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겨우 탈피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001년, 2년 이게 분위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3년 가니까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 9월 달에 이 법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도정법이라는 법을 갖다가. 이때 해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정점이 몇 년? 정점이 2008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리먼 사태 해가지고 꼬꾸라지는데 이게 지금 이게 기본 이 선이 기준선이다 그러면 이때 가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대부분 도시들은 이러고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 대부분 도시가 이 언저리 여기 있으면 이쯤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인천은 남들은 다 떨어지는데 혼자 잘났다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보다 더 늦게 가가지고 남들은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그 동네에 지금. 그러면 그때 당시 얘가 100원이었다 그러면 이때 얼마 한 300원 정도 가가지고 지금은 70원, 80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정비사업 합니까? 못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투자한 데 가서 보면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아까 그분이 얘기했던 그 지역 이 구에 샀는데 여기 보게 되면 현수막에 제가 나중에 한번 찍어서 보여줄게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서구입니다. 서구. 자양동은 아니에요. 어디다 사놨습니까? 그 서구는 어느 동 필요가 없어요. 다 걸렸어요. 그 지역은. 그래서 여기 가게 되면 거기다 뭐라 썼냐? 내 집 주고 1억 7천이 웬 말이냐? 아니 도시재생과 해가지고 032 인천 지역번호 있어요. 지역번호. 그럼 시청 전화번호. 전화해보라고. 내 말이 거짓말인가 아니고 전화 한번 해보라고. 내가 지금 어쩐다고 여기 재개발 하려면 내 집 내놓고 얼마 1억 7천만 더 내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 현수막을 붙여놨다. 엄청나게 많이 붙여놨다고. 그래서 제가 붙이고 있길래 내 집 주고 1억 7천이 웬 말이냐. 제가 옆에서 그래서 어쩌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했겠어요? 그분한테 나에다 투자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자고. 안 되잖아. 이렇게 해봤자. 그냥 1억 7천 주고 빚 지고 아파트 들어가느니 그냥 여기 있는 단독 연립을 갖다가 좀 리모델링해서 그냥 살자고 이대로. 사람 돈도 없는데 이만큼 주고 들어간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쫓겨나요. 못 들어가니까. 외지 사람들이 들어올 뿐이지 더 열악한 데 간다고. 차라리 정비사업 안 하면 맞지 않겠는가. 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개발이 주거환경 개선 여기는 완전 단독이고 여기는 주로 단독하고 다세대 있는데 이 단독 다세대는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멈췄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재개발은 거의 다 멈췄어요. 재건축이 주 타겟이 아파트인데 이 사람들은 아파트니까 이것도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여유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류층은 주로 아파트 사는 거예요. 경제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잘 나가는 거예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조합이라든가 물론 소유자가 하는데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땅 평당 얼마 나갈까요? 한 30만 원 나갑니까? 얼마 나갑니까? 3천 나갑니까? 그러면 이 땅 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까?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한 평만 팔아 얼마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비 사업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멈추냐? 재개발이 전부 다 멈춥니다. 재개발. 순간 재건축도 멈췄다가 재건축은 다시 올라갔어요. 지금. 재건축은 그런 데를 하고 있는데 전국의 재개발이 다 멈췄어요. 여기에다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게 나온다니까. 지금 1억 7천이 웬 말이냐? 어쩌자고요? 하지 말자고.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자라고 해제했습니다. 이제 해제도 그냥 해줍니까? 거기 부천 재개발 웬만큼 가려다가 멈춰버리니까 뭐 200억이니 500억이니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쓴 비용이 200인가 500억을 썼다고. 그만큼 그 돈 누가 내야 돼요? 조합이 내야지. 조합이 누굽니까? 주민들이. 주민 여러분, 우리 500억 만들어 내놓읍시다. 어떻게 만들어내냐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돈 문제 때문에 뭐 해제도 못하고 진행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 시공회사하고 조합하고 대부분 소송 나게 생겼고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안 간다는 정비 해제하는데 해제를 하게 되면 봐봐요. 노후 불량 열악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정비 사업 하려고 구역 지정했는데 가격이 다운돼서 돈이 없으니까 정비 사업 못하겠다. 원하니까 해제했다. 해제하면 상실돼가는 돈의 기능이 쓰러져가던 건물이 정신차리고 다 있습니까? 없던 도로가 생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시 기능이 점점 쇠퇴해 결국 몰락하겠죠. 몰락. 이 사업을 누가 못한다고요? 주민이 못한다고. 왜 못한다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국가는 계속 그걸 지켜봐야 될까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더 이상 돈이 못한다는데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방치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데려온 애가 5번을 데려왔어요. 5번. 5번을 하죠. 5번을 이제. 그래서 5번이 뭐가 나오냐?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이거 누가 하냐 그러면 주체가 시장군수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다세대 밀집한 지역. 원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여기 있는 1, 2, 3, 4 정비계획이 해제되면 5번은 넘어가는 거예요. 정비계획 해제되면 5번 넘어가는데 해제될 만한 정비계획 우리나라는 재개발이지 다른 데는 해제가 안 돼요. 웬만해가지고. 시장 군수하는데 뭐 불편해서 해제하냐고 자기가 직접 하는데 얘나 똑같은 사업이에요 지금. 그러면 주거환경관리사업 넘어가면 처음부터 주거환경관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주거환경관리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던 정비구역이 위에 있던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거기가 5번이 들어간다고. 주거환경관리사업 해가지고. 주거환경관리사업 들어가면 아까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누가 한다 이거? 시장 군수가 할 테니까 이거 누가 해라? 주민들이 해라. 이러고 바꿔준다고. 기반 정비는 지자체가 할 테니까 건축물계획은 주민들이 직접 이걸로 지금 바꿔놨어요. 이렇게 해서 합시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해가지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건 정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누가 합니까 하면 조합이 한데 정전 가로 유지하면서 조합이 한다는 것은 자 도로 여기도 전부 다 이렇게 도로입니다. 도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봐봐요. 이 블럭이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싼 한 블럭. 이 가로구역이요. 50세대, 60세대, 70세대, 80세대다. 자, 이거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거 하게 되면 210인가요? 210. 여기도 210. 여기도 210. 이거 다 묶어서 얼마입니까? 630. 630세대를 철거하고 더블로 합시다. 그럼 더블로 하면 1260입니다. 630세 철거하고 이 일대를 갖다 동시에 섹타를 갖다 이만큼 묶어가지고 여기서 정비사업 한다. 630 철거하고 1260 짓는다. 이 사업하고 그냥 여기 있는 60세대만 철거해가지고
6시스템 철거해가지고 120세대 집사 이 사업하고 어느 게 경쟁력이 있을까요? 어느 게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 말은 우리가 아파트 분양한다 그러면 120세대 분양받을 거예요? 1200 분양받을 거예요? 1200. 1200 받으면 뭐 좋은 거 있습니까? 대단지. 대단지는 뭐가 좋아요? 시설도 좋고 간단하게 소장 월급 주면은 관리소장님 우리 소장님 월급 줄 때 120명 주면은 1200명이 나눠내니까 소장 월급만 줘도 10분의 1로 다운이 된다고. 모든 편익시설이 훨씬 낫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단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자, 여기를 갖다 이렇게 대단지를 이만큼 우리가 묶어가지고 정비사업하면 도로 다시 다 해야 되겠죠. 도로 다시 다 해야지. 이걸 갖다가 뭐 해야 돼요? 기반시설 정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딸랑하게 되면 뭐라고요? 정정가로 유지하면서 도로 손대지 말라고요. 안 넓혀도 괜찮으니까 도로 내비두고 뭐 하라고요? 건축물만 개량하라. 건축물만. 기반시설 정비하라고 말 안 할 테니까 기반시설 내비두고 어릴 뭐만 한다? 건축물만 개량합시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든다니까. 이 경쟁력이 있지만 크니까는 기간이 늘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데 짧게 건물만 그러니까 짧게 정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블럭 이렇게 한 블럭 단위로 정비사업하자. 그래서 6번을 데려온 거예요. 가로대 정비사업 2개 가지고 멈춰져 있던 정비사업 활로를 좀 뚫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도 안 되니까 나중에 건축부가 되면 건축협정 이런 제도 만들어가지고 정비구역은 기본 면적이 정비구역의 면적이 기본이 3,000평, 3,000평. 기본 세대수가 300세대, 기본이 출발이. 근데 투집만 따로 하는 방법 없을까요? 이제 이게 나온다고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정비 사업까지는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든가 빨리빨리 하도록 해주자. 그래서 건축법 가게 되면 건축법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도로가 이러고 쫙 있다 도로가 이러고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도로가 있다 이렇게. 옛날 얘는 구도시 해가지고 땅이 이런 식으로 옛날 땅들 보게 되면 이거 벌써 맹지 걸렸네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여기도 이러고 있고 여기도 이러고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여기 도로가 여기까지 갔다고 여기까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맹지 걸린 게 얘가 맹지 걸렸고 맹지 걸렸네요.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렇게 있는 이 동네하고 자 도로 이러고 쫙 뚫어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 데하고 자 이렇게 해서 또 도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돼 있는 데하고 어디가 좋습니까? 훨씬 좋죠. 여기를 뭐 해서 정비사업 바꿔줘야죠. 근데 이게 정비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다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땅 하나 가지고 옛날 땅에서 건축할 때는 누가 뭐라 했겠어요? 내 마음도 집졌지. 근데 지금 와서 여기에다 건축하려고 했더니 이 땅에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땅에다 건축을 이거는 땅이 이게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좀 약간 애매한데 이것은 폭이 좀 좁아가지고 그러면 툴을 하나로 더 만들까요? 그래서 툴을 하든 셋을 하든 다섯을 하든 열을 하든 꼭 필요하면 툴만 딱 해서 이렇게 둘이 해가지고 둘이 건축 협정 맺어 협정 맺으면 뭐가 이 경계가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계가 없으면 무슨 현상이 나오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경계 이게 1번 필지고 2번 필지다면 1번 필지 2번 필지인데 1번 필지를 건축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일정 거리를 띄워야 돼요. 건축법에서 인접들이 경계된 거리가 있으니까 얘도 건축하려면 이걸 띄워야 되는데 협정을 맺어버리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이 건물이 이렇게 붙여도 된다고 얘가 붙여도 된다고 그럼 무슨 얘기냐 붙일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국토개혁법 시간에 용적률 배우죠. 용적률이 이게 용적률 200이다. 용적률 200이다. 200 주면 뭐 하냐고 찾아먹지 못하는데 땅 모양새가. 근데 이 협정을 맺게 되면 용적률이 200인데 얼마까지 쓸 수 있냐? 150 쓴다. 협정을 맺게 되면 200을 다 찾아먹는다. 땅 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안 되면 2개, 3개 묶어서 하자 이런 얘기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정비사업하자. 완전 소규모로 이것은.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긴 뭐 하지만 도정법이 말하는 정비사업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정비사업 하겠다. 길을 자꾸 터준다는 얘기요. 2개, 3개 정도 묶어놓으면 그래도 쓸만하다 이런 얘기니까 주차장도 동시에 같이 있어요. 건물은 위에서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지만 지하는 전부 다 하나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게 협정 맺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라도 구도시 정비사업 활로를 뚫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왜 나왔는가까지 이걸 좀 알아놔야 이 도정법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다시 이제 487페이지 가가지고 이제 정비사업이 뭔가 봅시다. 정비사업이란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무슨 얘기냐? 정비사업 하려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얘는 가로유태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안 합니다. 구역 지정 않고 이미 지정된 뭐라 이게 있는 가로구역 단위로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이 가로구역이니까 가로구역,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기반시설 정비하고 주택적 건축물 개량 건설하는 사업이 정비사업인데 다만이 중요해요. 재건축은 정비계획의 아닌 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살포함한다. 무슨 얘기냐?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 되면 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재건축은 대한민국에서 재건축 가장 작은 데 어디냐 그러면 저기 안양 석수 가면 석수 가게 되면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22세대 철거하고 26세대 짓는 아파트가 있어요. 뭐 해가지고 재건축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동생이 얘기하니까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런 재건축 했더니 형 이 집에 내가 살아. 제 동생 집이 사촌 동생인데 22개 철거하고 재건축 한다고 해서 큰 줄 알았더니 22개 철거하고 26개 지었어. 그게 재건축이요. 이거 하려고 여기다 정비 구역 지정할까요? 구역 지정하면 돈 듭니까? 당연히 돈 듭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이 있으니까 구역 지정 않고도 합니다.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걸 알아야 나중에 문제 풀리니까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구역 지정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다. 기억해야 돼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는 어디서? 가로구역. 나머지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하는데 재건축은 구역 지정 않고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게 절대 잊으면 안 돼. 넘겨보면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징 잡아야 돼요. 도시 저소주민 집단 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하다. 노후불량물이 과도하게 밀집 거기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은 열악 주거환경 개선. 재건축은 양호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공업에서 도시환경 개선. 절대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단독 다세대 밀집 주거환경 개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정가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개선. 그렇게 알면 문제가 다 풀려요. 시험 문제 만들 때는 잡아보세요.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급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 그건 뭡니까?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니까 특징만 잡자고요. 주거환경 개선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주거환경 개선 저소주민 집단 거주 극히열악 주거환경 재개발 열악 주거환경 재건축 양호 주거환경 도시환경은 상업공업에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 정전 주거환경 관리는 단독 다세대 밀집 주거환경 가로주택 정비는 정전가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그런 식으로만 연결하세요. 그럼 문제 다 풀립니다. 그 다음에 노후 분량은 이제 뭐 지금 설명한 내용이 아니고 9번 4, 5, 6, 7, 8, 9를 봐야 하는데 9가 중요한데 잠시 쉬고 9번부터 좀 다시 하도록 하죠.